광화문을 지나면 두 번째 골문인 흥례문이 있다. 그 뒤로 근정문이 서 있고 문을 지나면 임금이 국가의 공식 업무를 보는 근정전이 있다. 그 뒤론 왕과 왕비의 침실이 이어진다. 근정전의 동쪽엔 세자가 교육받고 생활하는 동궁이 있다. 그 뒤론 후궁들의 거처가 밀집돼 있고 북쪽 끝엔 휴식 공간이 있다. 서쪽엔 궁궐에서 장례가 생겼을 때 빈소로 사용했던 건물이 있고 경복궁의 연회장인 경회루 남쪽엔 궁궐 속의 관청가인 권례각사가 있었다. 궁궐의 맨 앞 서쪽엔 교통센터인 가마보관소와 마국관이 있었고 동쪽엔 요즘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오위도 총부가 배치됐다. 이렇게 원래 경복궁엔 800여 채의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원래 경복궁은 궁성 둘레가 만여 척, 그러니까 약 3km에 이르고 건물 수도 총 800여 채나 됩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궁궐인데요. 이 궁궐 안의 건물들도 무척 질서정연하게 배치가 돼 있어 마치 거대한 계획도시를 연상케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대한 궁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복궁은 이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이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궁궐의 이 중앙에 있는 건물은 왕과 왕비의 거처, 즉 내전입니다. 이 내전 바로 앞에는 왕이 진무를 보거나 국가의 주요 행사를 치르는 이 외전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쪽에는 이 궁궐 속의 관청가인 이 권례각사가 있는데 조선의 정치와 행정이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동쪽에는 세자의 거처인 동궁이 있습니다. 세자를 동궁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경복궁의 동북쪽은 주로 궁녀들이 모여 사는 이런 생활 공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궁궐에서 필요한 옷과 이불 등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수공업단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거의 없는 이 널찍한 터는 바로 궁궐의 쉼터인 후원지역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복원한 경복궁은 단순한 궁궐이 아닙니다. 이 경복궁에는 조선 왕조가 500여 년 동안 지탱할 수 있었던 저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저력을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근정전입니다. 덕수궁 궁중유물 보관소를 찾았다. 이곳엔 경복궁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소장돼 있다. 이 유물들은 경복궁 교태전 주위에서 유물은 건물 지붕에 쓰인 기와였다. 그런데 용이 그려진 이 기와는 푸른색을 띠고 있다. 청기와인 것이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용문이와 값이 비싼 청기와는 궁궐 건물 중 신분이 높은 건물에만 사용했다. 경복궁의 근정전도 바로 이 청기와를 지붕에 얹었다. 현재 보수공사가 한창인 근정전은 경회루를 제외하면 경복궁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건물이다. 그리고 다른 건물에선 볼 수 없는 특이한 장식이 있다. 이 위에가 뚱령이 있습니다. 예. 근정전 천장엔 거대한 두 마리의 황룡이 꿈틀거리고 있다. 나무로 조각한 황룡을 일부러 이 높은 곳까지 옮겨와 천장에 매달아 놓은 것이다.
무엇보다 근정전의 황룡에서 눈에 띄는 것은 용의 발톱. 발톱이 모두 7개였다. 네, 지금 보시면 그 용의 발톱이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중국의 경우 황제는 발톱이 5개, 제후의 나라는 4개인 것이 통상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서 용의 발톱이 7인 것은 어떤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근정전에서 열린 경축 행사의 모습이다. 신하들이 엎드려 있는 근정전의 앞마당을 당시엔 조정이라 불렀다. 이렇게 근정전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공식 행사를 치르는 최고 신분의 건물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근정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근정전의 내부엔 건물의 기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모두 36개인 근정전 기둥은 지붕을 받치는 건물의 지지대 역할을 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기둥과 초석을 맞물리는 방법이다. 여기 보이는 초석하고 여기 기둥은 특별한 어떤 장치 없이 그 초석 위에 나무 재료를 그대로 올리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다른 구조법하고는 조금 특이한 자체 하중만으로 이렇게 지지되는 그런 독특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게 움직이지 않나요? 예, 움직이지 그리고 않습니다. 기둥 아래엔 나무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기구멍을 만들어 놨다. 근정전 기둥의 지름은 64cm, 높이는 무려 15m, 건물 5층 높이에 해당한다. 놀랍게도 자른 흔적이 없는 통나무다. 근정전 기둥으로 과연 어떤 나무가 사용됐는지 알기 위해 충북대 박원규 교수를 찾았다. 박 교수는 현재 경복궁에서 출토된 목재를 분석 중이다. 나무의 세포 구조를 보면 수종을 파악할 수 있는데 경복궁에서 가져온 나무는 세포가 벌꿀집 모양으로 송진이 나오는 구멍이 크다. 이것은 침엽수 중에서도 소나무에 해당한다. 경복궁에 쓰였던 나무들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수종은 대부분이 소나무였고 200년 내지 300년생 아주 양질의 그런 나무를 썼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치한 연도는 나이테를 비교한 결과 1863년부터 66년까지 벌치한 나무로 밝혀졌고, 나이테의 곡선을 통해 나무가 벌채된 시기는 물론 지역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한다. 경복궁의 나무를 전국에서 수집된 나무와 비교해봤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나이테고요. 붉은색은 경복궁 것인데, 초록색이 한계령 나무의 나이테 곡선이고 분홍색은 경복궁에 사용된 나무다. 두 곡선이 1860년대 중반에서 일치하고 있다. 특히 가물었을 때의 좁은 나이테, 큰 나무들의 대부분은 한계령, 서사면 쪽에서 가져온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밝혀냈습니다.